노후가 행복해지려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건강, 친구, 돈,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모두 다를 수 있지만 많은 분이 공감하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노후에 행복해지려면 반드시 이것을 줄여야 한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60 이후에 반드시 줄여야 할 것 5위에서 1위까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이 공감하시는 만큼 여러분들도 잘 지키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꿈꾸신다면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으로 다음 영상을 더 빠르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5위.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자. 친구란 나와 정신적으로 잘 맞는 사람 단 한 명만 사귀어도 충분하다. 평생을 홀로 살았던 고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에 동감하시나요? 제가 젊었을 때는 친구가 많은 게 엄청 부러웠습니다. 혼식장이나 상가 조문 갔을 때 사람들이 북적이는 정도로 그 사람의 인격이 평가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객의 수가 곧 인간관계의 성적표라 믿었기에 복도에 꽃과 화환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동창회와 다양한 모임에서 총무나 회장 같은 역할을 맡으며 주말엔 경조사에 참석하느라 바빴습니다. 당시에는 요즘처럼 손쉽게 계좌 이체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직접 참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오랫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라 믿었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퍼블릴리어스는 성공은 친구를 만들고 역경은 친구를 시험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성공의 정점에 서보기도 했고 사업 실패의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친구들에게 손도 벌려보고 외면도 당하고 아주 힘들었죠. 사람은 어려울 때 본성이 드러나더군요. 그래서 저는 대대적으로 연락처를 정리했습니다. 쓸데없는 인맥, 부질없는 관계들,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삭제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여러분 전화 등록부에는 몇 명의 친구들이 있나요? 휴대전화 속의 수많은 연락처 대부분은 한때 잠깐 알고 지냈지만 지금은 이름 정도만 기억나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죠. 젊을 때야 그렇다 쳐도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입니다. 경조사도 과감히 줄이거나 불참하는 대신 소중한 친구들에게 평소보다 2배로 더 베풀어 보는 건 어떨까요?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진정한 친구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즐거운 노년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4위. 욕심을 줄이자. 최근 저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서로의 근황을 나누며 그간 있었던 이야기들을 공유했습니다. 친구의 남편은 은퇴 후에도 지방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주말 부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남편으로부터 큰 자금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았고 친구는 남편에 대한 신뢰로 큰 의심 없이 돈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돈을 송금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남편이 수백만 원의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남편은 인터넷 영상에서 유혹하는 증권 투자 회사에 돈을 넣었다가 결국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친구는 평소 현명하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왜 그런 유혹에 빠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치 뭔가에 홀린 것 같다고 말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기를 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남은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친구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는 더 많은 수익을 쫓기보다는 지금 가진 것을 지킬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죠. 게다가 위를 바라보며 더 높은 곳을 꿈꾸다 보면 스스로 자제력을 가지고 욕심을 다스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조급한 마음으로 한꺼번에 큰 이익을 얻으려는 욕심은 결국 탈이 나고 맙니다. 물론 젊은 시절에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경험의 일환이 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투자에 실패한다면 그 리스크가 너무 커서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는 쉬우나 내려오기는 힘들다는 말처럼 욕심을 한껏 부리기는 쉬워도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기란 더 힘든 법이죠. 그러므로 나이 들수록 욕심은 줄이고 자연을 벗삼아 순응하며 욕심이 들어설 때 알아차리는 힘이 중요합니다. 3. 탄수화물을 줄이자. 보통 나이가 들면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는 반찬 한두 가지와 김치로 식사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혼자 사시는 경우 이런 식사 패턴이 더욱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자녀나 다른 가족과 같이 식사할 때보다 반찬의 종류가 적어지고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간단히 끼니를 때우는 일도 많아집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영양 상태를 살펴보면 전체 열량 중 대부분을 탄수화물로 섭취하곤 합니다. 반면에 단백질 섭취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염분 섭취량은 많으며 비타민 D 등 미세 영양소는 부족한 현상이 흔합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가지 식품군을 골고루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는 곡류, 단백질류, 채소류, 과일류, 그리고 유제품류입니다. 지금부터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3가지 식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금씩 자주 섭취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장수의 비결 중 하나는 소식하는 것입니다. 90세, 100세의 장수 어르신들은 대체로 소식하는 경향이 있죠. 나이가 들면 소화액이 줄어들어 음식물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는 것이 좋죠.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살이 쉽게 찔 수 있으며 또 소화가 불편하면 숙면을 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하루에 3끼를 고집하기보다는 배가 고플 때마다 조금씩 자주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적게 먹을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전체 열량을 줄이더라도 5대 필수 영양소 중 하나라도 결핍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둘째,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단백질 섭취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죠.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육 감소는 신체의 운동성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당뇨병, 심혈관 질환 그리고 암의 발생 및 그 예후와도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약을 줄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 곳곳에 통증이 찾아와 의약품에 의존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약을 줄이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최근 인터넷을 통해 잘못된 정보에 의존해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을 무턱대고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 없이 특정 부위에 좋다고 알려진 보충제를 과다 섭취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죠. 이는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영양 전문가들은 자연 그대로의 식품에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더 풍부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3위, 말을 줄이자.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집니다. 옛날에 무용담이나 자식 자랑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떠는 어르신들을 자주 봅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60이 넘으면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똑같고 70이 넘으면 가진 놈이나 안 가진 놈이나 똑같고 80이 넘으면 살아있는 놈이나 산에 있는 놈이나 똑같다. 실제로 요양원에서 제일 대우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돈이 많거나 전직이 화려한 사람. 아니죠. 가족이 면회 올 때 맛있는 음식을 많이 가져오는 사람이 최고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입을 닫고 귀를 열어야 한다는 한국의라는 말처럼 말을 아끼는 것이 중요하죠. 연륜이 쌓이면 경험과 지식도 풍부해져서 어떤 것이 시행착오고 어떤 것이 지름길인지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도 많아지기 십상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아는 것을 모르는 척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최근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서 요즘 청소년들이 여러 방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지만 사실 어른다운 어른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며 어른들을 비난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 한 청년의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취업 준비를 위해 시립도서관에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서 청소년들이 큰 소리로 떠들어도 어른들은 혼내지 않습니다. 어른이라면 청소년들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해도 대부분의 어른은 그냥 방관할 뿐입니다. 라는 식의 글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부모님 연배의 사람들 앞에서 담배를 피운다면 그들을 충고하지 않고 묵인하는 것이 후유증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경험이 축적되고 아는 것도 많아지며 이를 바탕으로 간섭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본능을 자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젊을수록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의 조언이나 격륜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참견하지 마. 라는 생각이 그들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갈등을 일으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저걸 왜 못하나 하며 속 끓이는 것, 그 역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젊은이들보다 자신의 본능을 잘 다스리는 것이 지혜로운 어른의 모습일 겁니다. 따라서 나이 들면서 나도 모르게 자주 하게 되는 나쁜 4가지 말 습관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잔소리 줄이기. 나이가 들수록 사소한 일에도 말이 많아지고 자꾸 잔소리하게 됩니다. 자신의 대화 습관을 살펴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지나친 잔소리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 되풀이하지 않기. 노년이 되면 한 번 한 이야기를 여러 번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대화를 나눌 때 이전에 했던 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습관을 지니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푸념 줄이기. 노년이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경제적 문제나 건강 문제 등 여러 어려움에 대해 하소연을 늘어놓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하소연은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그들과의 대화를 피하게 만든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고집 버리기. 노년의 대화가 어려워지는 이유 중 하나는 평생 형성된 가치관이 고정관념과 고집으로 바뀌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존중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장자 의식이 강할수록 의사소통에 많은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의견이나 가치관을 이해하려는 자세를 길러야 합니다. 1위,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자. 여러분은 하루에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앉아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운동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귀찮아서 또는 움직이기 싫어서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운동 부족은 이미 위험 수준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의 절반은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신체활동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장시간 앉아 있으면 복부 근육이 약해지면서 뱃살이 나올 수 있고 복부 혈류가 감소해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몸은 단련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지고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속도와 시기를 늦추는 방법은 매일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습관일 것입니다. 90세, 100세의 장수 어르신들을 보면 누워 쉬면 편할 텐데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십니다. 그들은 집안일을 하거나 동네를 산책하는 등 활동적인 편입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건강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앉아있는 시간을 단 30분만 줄여도 신체 활동이나 체중 감소와 비슷한 수준으로 혈압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강시스템과학 도리 로젠버그 박사는 굳이 운동하지 않아도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혈압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만성적인 통증을 겪거나 신체 기능이 떨어진 노인들에게는 신체 활동을 늘리는 것보다는 덜 앉아있는 것이 더 쉬운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노인들은 깨어있는 시간의 65%에서 80%를 앉아서 보낸다고 합니다. 이러한 좌식 생활 습관은 심장병과 당뇨병 등 각종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로젠버그 박사는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면 혈류가 원활해질 수 있으며 건강에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신체 기능이 약하거나 운동량이 부족하고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면 혈압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체력을 높이고 신체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애완동물을 산책시키거나 정원을 가꾸기 등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을 일상에 녹여내는 것입니다. 이는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에 맞는 방식으로 몸을 움직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미국 헬스라인닷컴은 하루를 더 활동적으로 만들기 위한 팁을 몇 가지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끼니 가운데 간식 먹듯이 하루 종일 틈틈이 할 수 있는 활동의 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을 보면서 스트레칭 한다거나 서서 보는 것 등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라면 가능한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강철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쉽게 녹슨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나이는 자연스레 늘어나는 것이지만 나의 노년은 나 자신이, 나의 마음이, 나의 태도가 만들어가는 하나의 악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생활은 건강하게 유지하며 생각은 긍정적으로 갖고 행동은 낙천적으로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모든 것은 내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지혜의 동행 가족 여러분들은 행복한 노후를 위해 힘쓰고 계시니 인생이라는 오선지 위에 각자의 방향과 가치를 음표처럼 얹어 세상에 하나뿐인 멋진 교양곡을 완성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노후의 지혜를 담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